60세 이상 여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혈액 검사를 받기 전 반드시 멈춰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실수는 검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진단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의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똑똑하고 조심스러운 분들도 피할 수 있었던 실수로 인해 괜한 걱정을 안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혈액 검사 전에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그중 9번째는 심지어 간호사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시면서 공감 가는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공복 시간, 짧아도 길어도 문제입니다. 혈액 검사를 받기 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공복 시간을 잘못 지키는 일입니다. 김지영 원장님은 수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어오셨습니다. 특히 일정이 많고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가지인 60대 이상 여성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진단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검사 전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 당일 아침에 무심코 식빵 한 조각을 드시거나 습관처럼 커피에 우유를 타서 한 잔 마십니다. 이처럼 단 한 모금의 커피 한 입의 음식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그 결과 의사가 당뇨를 의심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 시간이 길수록 좋다는 오해로 14시간, 16시간 넘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친 단식은 오히려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코르티솔 수치가 오르며 저혈압과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혈액을 채취하는 도중 어지러움으로 쓰러지거나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나 전해질 수치가 왜곡되어 검사 결과를 흐릴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검사를 받는지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주치의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식이 필요한 검사라면 8시간에서 12시간 그 범위 내에서 맞춰야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더라도 공복 상태가 요구되는 검사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 성분이 없어 보여도 카페인 자체가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보조제.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이나 보조제가 혈액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른 채 그대로 검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 본인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허점입니다. 김지영 원장님은 이 부분이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 있는 머리카락과 손톱 건강을 위한 비오틴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에 간섭하여 실제로는 정상이더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호르몬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복용하는 소염제는 신장 수치를 변형시키고 스테로이드는 혈당과 백혈구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칼륨이나 나트륨 수치를 흐리게 하고 비타민 D 보충제 역시 검사 직전에 복용하면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약과 영양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온 모든 성분은 화학적으로 반응하고 혈액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주치의와 체혈을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금 복용 중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 한방, 약재, 비타민 파우더 차 오일 먹는 아로마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일부 영양제는 검사 24시간에서 72시간 전부터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작하지 말고 꼭 물어보십시오. 셋, 탈수 상태에서는 혈관도 마음도 다칩니다. 이른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검진센터에 도착하셨습니다. 밤새 공복이었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접수를 마치고 체혈실로 향합니다. 김지영 원장님은 이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간호사가 팔뚝에 압박띠를 감고 혈관을 찾으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쪽 팔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을 두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피부를 데워도 소용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몸이 탈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겉으로 느끼지 못해도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감지하는 기능이 둔해지고 피부와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단순히 체혈을 어렵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혈액 내 수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짙어져서 헤모글로빈 수치나 전해질 수치, 심지어는 신장 기능 지표까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결과만 보고는 빈혈 전해질 불균형 신장 이상을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치의가 특별히 금액을 요청하지 않는 한 검사 1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정도 마셔주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방광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수분만 보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오직 물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 주스처럼 다른 음료는 수치를 흐릴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깨끗한 물 한두 잔이면 혈관도 편안히 열리고 검사 결과도 맑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넷 전날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지 수치를 흐리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김지영 원장님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움직임을 권장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는 근육 유지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앞두고는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전날 과도한 근력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은 혈액 검사 결과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고강도의 근육 운동은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남기고 이 과정에서 크레아틴 키나아제나 젖산 탈수소 효소 같은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일반적으로 근육이나 간, 기능, 심장 이상을 의심할 때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 보면 염증 반응이 있다 간 수치가 높다, 근육 이상이 의심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운동의 회복 과정일 뿐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평소 관절 통증이 잦거나 염증성 질환, 섬유근통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런 위양성 결과는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괜히 걱정만 늘고 필요하지 않은 약까지 처방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말합니다. 검사를 앞둔 하루 이틀 전에는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풀어주는 활동을 해주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요가처럼 혈액순환은 유지하면서도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적절합니다. 특히 간 기능 검사나 염증 수치,
근육 관련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 최소 24시간 전부터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위한 운동이 때로는 결과를 흐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진짜 건강을 위한 선택은 몸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소 불안한 마음은 검사 수치에도 흔들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검사 전날 음식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정작 검사 당일의 감정 상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김지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몸의 상태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병원 예약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급히 택시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뛰어 올라와 숨이 가쁜 채로 접수대에 서는 모습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상승하며 백혈구 수치나 갑상선 수치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검사 결과지에는 마치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숫자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 원장님이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서울 강북의 병원에 늦게 도착해 급하게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막혀서 정신이 없었고 바늘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마음이 몹시 불안한 상태였죠. 결과적으로 그날 그녀의 혈당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여유롭게 도착해 천천히 숨을 고르고 검사를 받은 날엔 모든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검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준비해야 진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몸을 안정시키세요. 핸드폰으로 건강기사나 무서운 병 이야기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보세요. 저울 위에서 몸무게를 정확히 재려면 중심이 잡혀야 하듯 혈액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몸과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진짜 내 상태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6검사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팔을 걷고 피를 뽑고 결과를 기다리면 끝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 항목마다 서로 다른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결과가 왜곡되거나 아예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나 중성지방 검사는 반드시 8시간 이상 단식해야 하고 철분 검사 역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단식이 필요 없지만 오전 시간대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시간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 검사는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코르티솔 검사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체혈해야 자연적인 리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난 직후에는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검사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구체적인 준비는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도 모든 정보를 일일이 전달하지 못할 수 있고 검사실 직원은 처방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 예약을 하기 전에 또는 전날이라도 병원이나 검체실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일 검사받는 항목 중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단식이 필요한지, 약을 멈춰야 하는지, 특정 시간에 검사해야 하는지만
미리 확인해도 정확도는 훨씬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위한 검사인 만큼 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검사를 믿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7검사 전날의 술 한 잔이 모든 수치를 흐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주 한 잔, 와인 반 잔을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김지영 원장님도 이런 일상적인 습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나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술 한 모금 나누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혈액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 한 잔인데 무슨 상관이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술은 단 한 모금이라도 몸속 화학 수치를 바꾸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간 효소 수치도 일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특히 ALT나 AST 같은 간 수치는 검사 당일만 보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간이 건강하더라도 음주 후 수치만으로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우리 몸을 탈수시키고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혈당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위험도 있습니다. 약물 대사에도 영향을 줘서 평소와 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검사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 검사를 받는 날 아침, 전날 밤 와인 2잔을 마셨다면 검사 결과에선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 검사, 초음파 검사, 혹은 필요 없는 약 처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도 따라오고 본인의 몸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사증후군을 의심받거나 혈당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라면 전날의 음주가 그 모든 결과를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몸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 원장님은 말합니다. 검사 전날 하루 아니면 이틀만이라도 술을 참아주세요. 이건 금욕이 아니라 정확한 나를 확인하는 작은 준비입니다. 이틀 정도 술을 쉬는 것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몸의 진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수치가 아닌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밤 술잔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8옷차림도 혈액검사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혈액검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상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김지영 원장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검사 당일의 옷차림입니다. 설마 옷이 검사에 영향을 주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체혈의 원활함과 환자의 불안 수준 모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김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긴 소매 블라우스에 단추까지 꽉 채운 니트 안에는 터틀넥까지 겹쳐 입으신 여성분이 체혈실에 들어옵니다. 이때 간호사는 팔을 드러내기 위해 옷을 걷어올리려 하지만 소매는 올라가지 않고 환자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결국 겉옷을 벗거나 어깨까지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엔 혈액순환이 차단될 정도로 소매가 조이는 바람에 반대쪽 팔로 다시 체혈을 시도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검사 흐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심리적인 긴장을 줍니다. 체혈이 더 오래 걸리고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결국 혈관이 더 수축해 아프고 여러 번 찔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팔 안쪽, 즉 팔꿈치 접히는 부위에 혈관이 가장 잘 보이는데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옷차림이라면 간호사도 환자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이 열리는 가디건이나 반소매 상의를 입는 것입니다. 두 팔을 쉽게 드러낼 수 있고 체열이 끝난 뒤에도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
마음도 몸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불편한 옷은 불편한 검사로 이어지고 편안한 옷은 편안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신체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준비 하나로 더 부드럽고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아침 옷을 고를 때 그 마음까지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폐경과 호르몬 치료,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경 여부나 호르몬 치료에 대한 정보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김지영 원장님은 말합니다. 이건 의사가 꼭 먼저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환자 스스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상태는 혈액검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거나 호르몬 대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자연 상태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패치나 크림을 사용하는 여성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LDL은 낮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수치지만 의사가 이 배경을 모른다면 약이 잘 듣고 있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우수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약물 효과가 아니라 호르몬이 수치를 바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더 나아가 폐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FSH나 LH 수치는 호르몬 복용 여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갑상선 기능 검사조차도 에스트로겐 수치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김화 원장님의 환자 중 한 분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내분비내과에 의뢰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당시에도 에스트로겐 패치를 붙이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실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절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항상 강조합니다. 폐경을 겪은 적이 있다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최근에 중단했다면 패치든 크림이든 복용약이든 모두 병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혹은 지금은 관계없어 보이는 정보라도 검사의 정확도와 해석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액 수치는 절대 고립되어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맥락과 배경, 즉 지금 내 몸이 처한 상태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체열 후 바로 나가면 실수가 따라옵니다. 검사가 끝나면 누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피도 다 뽑았고 시험관도 꽉 찼고 간호사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지영 원장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검사는 끝났어도 확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체혈이 잘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채취되었는지, 적정량이 확보되었는지, 라벨이 정확히 부착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로 검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종종 검사 항목 중 하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요청한 항목 중 일부가 빠지기도 하고 검사의 시간 조건이 어긋나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검사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지만 소량만 채취되어 결과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고생도 2배가 됩니다. 심지어 라벨이 잘못 부착되어 타인의 결과와 뒤바뀌는 일도 아주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검사를 마친 뒤에도 이런 질문들을 놓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나요? 아니면 제가 조회해야 하나요? 추가 예약이 필요한가요?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병원을 나서면 며칠 뒤에 헷갈리고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 중에는 공복 상태에서 검사받고 난 뒤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한 환자분이 검사 후 너무 빨리 일어나 병원 앞 주차장에서 휘청거려 결국 다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피를 뽑은 것보다 빈속에 갑자기 일어난 게 더 위험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원장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시 앉아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몸의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계처럼 움직이지 마시고 나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짜 검진의 마무리입니다. 질문하세요. 확인하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몇 분의 여유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